안녕하세요. 오늘 계면연의 그 임수 일주에 대해서 운세 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변하죠. 사주는 고정된 건 아니에요.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기 때문에 사주 팔자가 합이나 형, 충, 파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물러날 때는 또 물러나야 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또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계면연에는 내 사주에 사라는 글씨가 있으면 상문이에요. 그리고 내 사주에 축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조객이죠. 그래서 이제 상문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연월 일에 이 축보다 이 사화라는 글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글씨가 그 뒤에 와야지만 상문 조객이 일어납니다. 상문 조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집안에 사주가 조금 이제 불리할 때는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는 사람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좋은 또 길작용은 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 계면연에는 이제 천간에 무토와 개수가 이제 합을 하고 또 개수하고 정화하고 또 충하죠. 또 지지에서 이 묘와 유가 충하고 또 묘술 합하고 묘는 임묘진하고 방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해묘미화는 삼합을 해서 변화 변동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계면연의 임수일주를 볼 때 우리가 일단은 12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12운성의 그 흐름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건 사고를 훨씬 더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임술간의 임수는 비견이죠. 비견인데 사궁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는 생지고 간목은 왕지고 그 다음에 을목은 걸록이고 그 다음에 병화는 욕지. 이것이 다 뭐예요? 이 묘에다 갖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토도 욕지, 정화와 기토는 병지, 그 다음에 경금은 태지고 신금은 절지예요.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한번 제가 12운성에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밑에 이제 절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예요. 글씨가 조금 잘렸죠. 잘린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한번 살짝 옮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올려보고 자 그럼 조금 더 잘 보이죠? 우리가 이제 임술간이 그 사지라고 했는데 그 사지에 해당되는 그 육친의 형상은 어떠냐 이거죠. 그 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되신 분들을 우리가 사지라고 해요. 이게 그건 제 기준이에요.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적용을 해보고 또 비교를 해보면 내가 벌써 마음이 와서 닿고 피부로 느끼죠. 자 그러면은 임수일주 입장에서 이 개수가 천간에 온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동업자가 오는 거예요. 동업자가 오기도 하고 또 겁재니까 어때 내 것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동업자가 오더라도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겠지. 몸만 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래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하는 조건일 수도 있고 또는 5대5가 아니고 뭐 4대6이나 3대7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몫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수일주는 이렇게 여기 사궁이에요. 사궁. 사궁이 때문에 뭐 때문에 사궁이 되냐? 묘의 사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그 해자축 임수는
해자축은 어떠냐? 이렇게 로광세, 해자축일 때는 로광세로 임수가 왔다가 그 다음에 이민년에 병지였고 그 다음에 계묘년에 사궁이 되고 내내 갑진년이 되면 임수가 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임수는 물이죠. 물은 차고 찬 것은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해자축에는 굉장히 왕했죠. 그리고 이제 이민년이 오면서 점점 추위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갑진년이 되면 추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흐름을 조금 알아야 돼.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으로 사주를 간명할 때 우리 인생에서 사망하기 직전의 나이라고 보죠. 그래서 정상적인 연령으로 100세 시대 흐름으로 본다면 뭐 한 85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65세 정도에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지가 되면 우리가 뭐 해요? 그러면 75세 정도 되면 병지는 책을 본다거나 나의 인생을 또 되돌아보는 때예요. 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뭐 병원에 다닌다거나 일상을 제대로 내가 돌보지 못하고 집에서 뭐 손주들 본다거나 요 정도 상태죠. 그러면 이제 사진은 어때요? 사진은 요 상태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때고 근육 손실이 굉장히 심한 때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던 사람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리는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자기가 30대, 40대니까 당연히 의욕이 충만하지만 때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이 12운성은 그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12운성의 흐름을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일주는 계묘년에는 사주가 이제 신강한 사주이거나 뭐 대운이 해자축으로 간다거나 이게 비경겁이 왕한 대운이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쇠약한 사람은 뭐예요? 보통 쇠지 병주를 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때요? 도서실에서 책을 본다거나 책을 집필한다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나 뭐 자격증 공부한다거나 또는 종교 철학 등은 좋죠. 근데 자격증도 사실은 좋은 자격증 따기는 힘들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 한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술관은 이제 그동안 내가 추진했던 것을 오히려 중단하기가 쉽죠. 사업을 하면 뭐 때문에 사업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하냐? 아무래도 직장을 다닐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12운성 이거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임수 비견은 12운성을 사지고 겁재는 생지예요. 자, 생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비견, 내 친구들도 다 사지에 들어간 거예요. 내 친구,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때? 인간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묘년이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다거나 또 직장을 다니면 또 어때? 애기도 봐야지, 살림도 해야지. 그러니까 친구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나 또한 지금 사지니까 85세가 되면 인생이 어때요? 내가 살아온 날이 이제 살 날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살 날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어때요? 우울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감정 기복도 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때다 젊으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사지에 해당된다는 그런 기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뭔가 되는 일은 없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어때 우울한 거죠. 그런데 좋은 것은 이제 이게 계속 겁재가 왔을 때 뭘 달고 왔냐면 천월 기인을 달고 왔어요. 천월 기인은 그야말로 기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연히 연락이 돼서 상황 설명을 했는데 서슴없이 누가 도와준다거나 또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귀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겁재가 개수로 들어오는데 어때요? 천간에 임수일간에서는 겁재 떴고 지지묘목인데 천월기인이 들어오니까 또 천월기인은 뭐예요? 상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겁재가 상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겁재는 어때요? 재물과 간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오는 거니까. 또는 동업을 한다고 해도 어때요? 동업해도 내가 불리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개수는 생지니까 젊은 애잖아. 나보다 젊은 에너지가 팍팍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때? 나는 뭐 85세 넘으신 분이 사장할 거예요? 젊으신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사장해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재물이나 간직해서 이제 좀 불리한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견겁지가 이렇게 오던 해는 재물 운이나 배우자 운이 약하니까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우연히 떨어질 일이 생겨요. 좋게 뭐 해외로 뭐 워크숍을 간다거나 해외로 뭐 출장을 간다거나 이렇게 지방에 갈 일이 있거나 이래서 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지금 현재가 임자월이죠. 특히 임수가 계매년이 오는데 지금 벌써 임자월이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이 계매년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생기겠죠. 자, 그래서 부부지간에 떨어질 일이 있으면 굳이 쫓아가지 말고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비교했는데 또 나왔어요. 자, 식신. 자, 간목이 임수 입장에서 식신이죠. 그러면 12운성에서 왕지예요. 자, 아까 왕지는 어땠어요? 굉장히 그 에너지가 어때요? 가장 높이 있는 때예요. 높이 있는 때다 보니까 왕지는 내가 최고의 시점에 올라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왕지하고 걸록. 자, 이렇게 딱 준비해놨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간목이 식신이 왕지고, 그 다음에 상간, 을목이 걸록이에요. 그런 인생의 어떤 최고점에 와 있는 거예요. 최고점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과 내 에너지는 85세고 임수일간 입장에서 내 에너지는 85세인데 식상 내 아래 싸움은 팔팔한 애들이 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손님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손님이 막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에너지는 약한데 식상은 어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크게 벌리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자식이 식상이고 아랫사람이잖아. 그러면 내 아랫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야. 쟤네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지금 85세 에너지라는 거 모르잖아요. 지금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목 상간은 걸록인데 굉장히 상간은 뭐야? 호기심이죠? 호기심이고 또 창작성도 되고. 근데 이게 이 상관이 뭐냐면 불법적인 거잖아요. 불법적인 거에 뭔가 호기심이 가면서 불법적인 일을 내가 벌릴 수가 있어. 내가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호기심에 마약하면 안 되잖아요. 호기심에 짝퉁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이게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런 관제소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상관이 왕하면 식상이 왕하면 내가 막 그 직장 생활에서도 있기가 싫어.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다 보면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욱하고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조금 이따 할 거지만 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관이 병지에 들어가 있어요. 병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은 정확한 내 직장은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준비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 후회를 할 것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겁재는 동업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동업수를 올 때 이렇게 상관의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 사주가 좋으면 이 상관을 통해서 내가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 묘목은 뭐예요? 임수일간 입장에서도 습인데 개수도 습이지 묘목도 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이 있으면은 습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조우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재물이 어때요? 목생활과 시원스럽게 안 돼요. 이 묘목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이 묘목 젖은 나무로 불을 태우려고 모닥불을 태우려고 했다가 눈물 흘릴 일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성이 발동해서 괜히 돈도 되지도 않으면서 구설이 생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좀 잘 살펴보고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정제와 편제인데 병화는 욕지예요. 병화는 욕지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정화는 여기 병지예요. 그러니까 병지는 뭐예요? 지금 벌써 여기가 아까 제가 85세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75세 정도잖아요.
그리고 편제는 욕지니까 욕지는 벌써 이게 아기가 태어나서 한 서너 살 정도 또는 청소년기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철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성숙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편제는 어때요? 지금 욕지라고 하는 것은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할 때 우리가 옷 벗고 들어가죠? 그럼 옷 벗고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도화살인 거예요. 이 도화살이 인기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지금 이 임술이관 같은 경우는 삭궁이잖아요. 올해 삭궁인데, 돈이 목욕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연세가 드신 분이 병화 편제 여자와 욕, 잘못하면, 망신수에 걸릴 수가 있죠. 목욕, 옷을 벗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애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젊으신 분들은, 임수일간에서 젊으신 남자들은, 이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미혼인 남자는 연애를 할 수 있지만, 구선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개수가 여기 있잖아요. 개수가 뭘 갖고 와요? 이 묘목, 상관을 가지고 오잖아요. 나한테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편제 여자로 인해서 상관이 문제가 되니까 잘못하면은 임수가 내 에너지는 지금 75세, 85세 이런 에너지인데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어떻게 젊으신 욕지는 어때? 그 젊으신 분이잖아요. 젊으신 편제 여성한테 친절을 베푸느냐고 이렇게 조금 잘 알려주고 뭐 하냐고 좀 약간 스킨십을 했는데 그것이 성추행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응? 잘못하면 그게 또 그런 망신수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여자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관제 구설이 생겨서 괜히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조서 꾸미고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개수가 어때요? 이 상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화. 이 정화는 병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가 병지니까 우리 부인이 병들었으니까 돈도 병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 대출 이자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거나 또는 어때요? 내가 돈의 흐름이 막히고 있거나 왜냐면 전세가 돈은 있는데 전세가 빠져서 전세금을 받아야 내가 좀 더 큰 평수로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돈이 묶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제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이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놀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인 건강을 좀 살펴고 여자 같은 경우도 누구냐면 시어머니가 또 약간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관하고 관성하고 아까 이 재성은 똑같죠. 그래서 욕지하고 병지에 해당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관이 병지니까 어때요? 병지니까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는 그런 에너지니까 그 정관이 크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상관이 왕하니까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내 직장이 어떻다? 지금 병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지지 잘못하면 문 닫을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우연히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함부로 직장을 그만두지 말아라. 준비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같은 경우는 정관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병지니까 남편 건강 문제에 신경을 좀 쓰시고 또는 남편이 바빠서 얼굴 못 볼 수도 있고 또 해외 출장, 지방 출장 이런 데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직장 문제로 인한 어떤 발령 또는 이렇게 출장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간도 그렇고 평간 편제가 이제 욕지면 그다음에 뭐예요? 대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점차 앞으로 운이 좀 좋아지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평간은 뭐예요?
나를 극이라는 것이 점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은 내 건강에 위협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임술관을 사궁이 들어가니까 건강 조심해야 되고 정관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정관 누구예요? 딸이잖아요. 딸이 조금 이제 어떤 애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지. 딸 문제 때문에 좀 신경을 쓸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지금 현재 입시철이잖아요. 그럼 딸이 분명히 공부도 잘하고 애가 특출난 재능이 있는데 실력 발휘가 잘 안 된다거나. 저희 아파트에도 우리 같이 운동하는 그 동생이 딸이 또 서울대에 아주 좋은 과에 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데, 지금 공부도 잘했는데 우연히 어디 잘못해서 시험에 조금 아쉽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병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인하고 정인이죠. 자, 이 편인하고 정인은 편인 경금이에요. 그러면 편인이 이렇게 태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친이 되잖아요. 왜냐면 물론 정인이 모친이에요. 근데 내 사주에서 정인이 없고 편인만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편인이 엄마예요. 그럼 엄마한테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건강이든 이동수이든 맞아요. 우리 엄마가 뭐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우리 엄마가 다른 집으로 갔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엄마가 다른 집으로 가는 게 좋아. 왜 내 사주에서 엄마가 절대지면 굉장히 에너지가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가면은 우리 엄마가 왕한 거다 그러면 우리 엄마 지금은 건강이 안 좋은데 딴 집에 가므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왕해지는 거거든. 또 그렇게 해당이 되는 자매 딸하고 어울리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더 건강해지고 또 이 판단력이 더 좋아져요. 왜냐면 또 조언을 듣거든. 내 에너지가 그 해당 육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화일간 같은 경우는 인수가 왕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은 임수일간 딸이나 딸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누구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요. 화일간 딸하고 어울리면 좋지. 그럼 인수인 엄마가 왕해지니까 엄마가 더 활력을 얻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개운법이에요.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 치유를 할 수도 있고 또 개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또 편의는 뭐냐면 우리가 자격증 도장 찍는 것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사기수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왕지에 온 거예요. 자, 편인이 이제 그랬고 그래서 심하면 모친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정인은 절지잖아요. 그 모친하고 인연이 약해질 수가 있고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집 같은 거 함부로 사면 어때요? 이게 인수가 이렇게 되면은 내 돈 안 들이고 저기 다 융자 대출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많은 집은 그 집이 내 집이요? 은행 집이지? 그게 이거요. 인성이 이렇게 절대주로 가는 경우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개묘년의 임수일주에 제가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임수일간에 6개 있죠? 그 일간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또 운세 풀이로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